이번 영상은 먼저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이 다양하고 방대한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 기사를 먼저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작년이죠. 12월 23일 불과 한 달 전쯤 되는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뉴욕 증시 성장 호조의 긴축 우려 부각. 주요 내용은 바로 이거죠. S&P가 1.4% 하락, 나스닥 지수가 2.1%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다. 내용은 경제지표가 호전된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였다. 견조한 경제가 중앙은행의 긴축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시장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어제자 뉴스입니다. 1월 27일 어제자 뉴스인데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미국 경제 양호한 경제 지표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한 달 이후에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젠 주식 시장이 상승으로 턴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이런 경제 분야 뉴스, 방금 살펴본 경제 분야 뉴스 또는 소위 증시 전문가들의 이런 상반된 의견, 어떤 증시 전문가들은 계속 상방을 외치고 어떤 전문가들은 계속 하방을 외치고 이런 상반된 의견,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하고 방대한 이 주식시장 관련 노이즈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자신만의 시장의 뷰를 갖지 못하면 이 수많은 뉴스와 상승과 하락에 이런 상반된 의견에 휘둘리게 되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자신만의 밴드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설정하고 트레이딩을 하자. 시장에 자신만의 뷰를 갖기 위한 이런 트레이딩 밴드를 설정하고 차트에 트레이딩 밴드를 설정하고 메이저 수급을 플러스 알파로 보면서 섞어갖고 대응을 하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자 이런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 밴드를 설정하는 이 두 가지 기준,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의 핵심 요소인 세 가지 중 이평선, 캔들, 거래량, 이 차트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이평선과 이 캔들을 통해서 트레이딩 밴드를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내용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밴드를 설정했으면 밴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 힘, 즉 밴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이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플러스 알파로 두고 이 밴드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지 그것을 보면서 관찰, 대응하며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트레이딩 밴드와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두면 시장의 다양한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매매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쌓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시장을 나의 뷰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시장을 대하고 그 시장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때인가, 아니면 쉬어갈 때인가, 비중 조절을 많이 들어갈 때인가, 아니면 적게 들어갈 때인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종목 수를 많이 늘릴 때인가, 많이 줄일 때인가, 이러한 자신만의 트레이딩 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도 일단은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 밴드
를 설정할 때는 이평선과 캔들이라고 그랬죠. 일단 캔들 라인으로 먼저 잡아보게 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단과 하단 라인을 그려놓고 그 안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그 안이 우리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이 우리에게 지금 트레이딩 구간으로 뉴스나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휘둘리지 않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고 이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 자신만의 뷰를 갖고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나스닥도 지금 상단 라인에 이제 머리를 맞고 이쪽 라인이죠. 전저점, 전고점 라인은 지금 여기 라인은 오늘 어제죠. 어제 뉴욕 증시 돌파를 하였습니다. 0.95%. 다만 그 위에 이쪽에 만들어놨던 상단 라인, 이 밴드 상단 라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다시 밀려 들어가느냐, 그것을 이 구간대를 음영으로 만든 구간대를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캔들 라인을 갖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본 것이고, 이제 이평선도 우리가 제가 계속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그렇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를 한번 이따가 살펴볼 텐데 5일 이평선을 주가가 위에 있다면은 1차적으로는 5일 이평선 타고 가는지 1차적으로는 그것을 트레이딩 구간으로 1차적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 21 이평선까지는 하단으로 열어두고 그 21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2차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 하단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캔들 라인과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이라는 이런 이평선을 갖고 트레이딩 구간으로 밴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로 한번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뭐 뉴욕 증시와 다르지 않게, 그렇죠, 세계 대장주인 뉴욕 증시를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코스피도 캔들 라인으로서 트레이딩 구간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요 고점도 지금 다다른 모습입니다. 어제의 상승으로. 그런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두 번째 상승 라인은 바로 이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은 어제 금요일장에는 요 1차 고점 라인이 이제 저항이 돼서 다다랐지만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이 8월 16일 날 작년에 만들었던 고점대 라인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트레이딩 밴드 상단 라인으로 잡아놓고 하단은 역시나 이 전저점 캔들 라인으로 코스피는 잡아놓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평선은 나스닥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코스피도 5일 이평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일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그렇죠, 계속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또 2차적으로는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평선 상으로는 요 21 이평선, 파란 21 이평선을 2차 트레이딩 하단 라인으로 삼고 이렇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 박스권 음영 라인과 그리고 이평선인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을 통한 자신만의 트레이딩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였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메이저의 수급을 플러스 알파로 두고 관찰 대응하며 트레이딩 구간으로 또 삼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 플러스 알파인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외국인이 증시를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1월 2일, 그렇죠, 2023년 새로운 해가 올해 시작된 해부터 66억을 시작으로 1월 2일부터 어제 27일까지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22억 요거 조그만한 거 순매도 빼면은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1월 달 한 달 동안에 내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상당한 거죠. 이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이끄는 그러한 중심에는 메이저인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밴드를 유지할 수 있는 트레이딩 밴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매매 주체는 바로 이 외국인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금의 상승을 만든 것이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기관의 수급 또한 외국인이 수익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이 받아주면은 시장은 트레이딩 밴드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플러스 알파인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될 것이고, 나스닥과 또 코스피, 코스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캔들과 이평선을 갖고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밴드 구간을 만들어 놓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과 기관이란 메이저의 수급, 이 구간을 트레이딩 구간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메이저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코스닥에서는 개인도 힘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플러스 알파도 꼭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코스닥, 저 같은 경우 코스피를 또 나스닥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의 트레이딩 밴드 구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코스닥도 스스로 한번 라인과 또 이평선은 어떨 때 내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구간으로 삼을 것인지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살펴봤던 이러한 뉴스 속에 또는 자칭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유튜브도 그렇고 주식 카페도 그렇고 이러한 소위 증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뷰를 갖고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신만의 뷰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소중한 자신만의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흐름이 이 자신만의 트레이딩 밴드를 만든 이 구간대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